3단원 보조부문비 배부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여기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하나 강조를 했던 게 수행평가, 그러니까 2회 수행평가에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잘 알아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딱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계산이 지저분해지거든요. 소수점으로 나오기 때문에 1번은 생략을 하고 1번은 학교에서 등교하실 때 뭐 풀어드리던지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고 2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1시간 안에 전부 다 모든 걸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 문제풀이만으로 2시간, 많으면 3시간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시간 조절을 잘해서 분량 조절을 잘해서 한번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2번 문제 체크를 좀 잘 해주세요. 다음에 2회 수행 때 이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이 문제 지금 앞으로 봐야 될 2회 수행에 해당되는 파트가 앞에서 했던 제조간접비 배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배우는 보조부문비 배부 이렇게 두 개가 2회 수행 범위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하기로는 직접 배부, 단계 배부, 상호 배부 중에서 하나의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 제일 간단한 직접 배부에 관련된 문제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여러분들이 다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편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직접 배부법을 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혹시라도 지금 생각은 이런데 나중 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밤마다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또 밤마다 이 방법이 다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정확해지면 다시 이번에 1회 영상 했던 것처럼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렸던 것처럼 제작을 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상공산업은 2개의 제조부문과 2개의 보조부문을 가지고 있다. 직접 배부법. 자, 직접 배부법의 특징. 자, 얘네들은 보조부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한다. 이게 특징이었죠. 완전 무시. 그래서 이 직접배부법을 이용을 해서 풀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 자기 부문 발생액 및 다른 부문에 제공한 용역의 양인데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바로 이겁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 보조 부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합계는 전체 합계예요. 근데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합계는 조금 달라집니다. 왜? 얘네들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완전히 무시되기 때문에 전체 합계가 조금 달라져요. 자,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겠느냐? 그러면 전체에서 지금 여기 동력 부문 같은 경우는 36,000시간이죠. 36,000kW. 킬로와트인데 이게 36,000이 아니라 얘네들 보조 부문끼리의 관계가 완전히 무시되기 때문에 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합계가 얼마로 바뀌냐면 3만으로 바뀌겠죠. 자, 마찬가지로 12,000시간 수선 부문도 12,000시간이 아니라 얘를 제외한 10,000시간이 전체 시간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직접 배부법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볼 건데, 자, 먼저 보조 부문비 배부표를 작성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작성하는 방법은요. 자, 여기를 하나씩 해볼게요. 보조 부문비 배부액, 그리고 보조 부문비에 해당하는 동력 부문과 그 다음에 수선 부문을 써주고요. 그리고 각각의 배부 기준, 얘는 킬로와트 퍼 아워, 그 다음에 얘는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각각의 금액들을 한번 배분을 해볼게요. 자, 금액을 배분을 할 건데 이 직접 배분법 같은 경우는 보조 부문끼리의 용역수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어디에만 제조 부문에만 배분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3만 킬로와트 per hour 그 다음에 만 시간을 이용을 해서 그 금액을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력 부분이 절단 부분에 영향을 주는, 자, 여기를 1번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자, 이 1번은 전체 3만 시간 중에 절단 부분에서 발생한 18,000, 3만 시간이 아니라 3만 킬로와트 분의 18,000 킬로와트 이고요. 이거를 25만 8천 원을 곱해줍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25만 8천 원은 이 동력 부문의 금액 25만 8천 원이 일로 오게 된 거고요. 이 25만 8천 원을 전체 발생한 양 중에서 그 중에 절단 부문에서 발생한 양만큼을 계산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계산을 해 보시면 얘는 15만 4,800원이라는 금액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25만 8천 원 중에 3만 분의 18,000을 곱하게 되면 15만 4,800원이 나오게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3만 분의 12,000 곱하기 25만 8,000을 하게 되면 이 조립 부문에 해당하는 게 금액이 나오겠죠. 아니면 이 25만 8천에서 15만 4,800원을 빼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계산하는 방법은 하나를 계산을 해서 빼든 아니면 두 개 더 곱하기로 하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의 금액은 10만 3,200원이 됩니다. 그 다음 수선 부문 시간,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여기를 2번이라고 한다면 자, 수선 부문의 전체 시간은 10,000시간이었죠. 자, 10,000시간 분의 절단 부문에서 발생한 게 몇 시간? 6,000시간 곱하기 얼마? 아까 15만 원.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얘는 여기가 9,000원, 9만원, 미안해요, 9만원. 그리고 조립 부문에 해당하는 거는 6만원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합계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합계는 자, 여기 들어갈 거는 요 금액들이 그대로 오면 됩니다. 요거와 요거 동력 부문과 수선 부문 어차피 이렇게 두 개 더하는 거예요. 더해서 이쪽에 써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25만 8천원, 얘는 15만원. 총 합계 금액 240만 8천원. 그리고 얘는 10이 아니죠. 144만 8천원, 4,800원. 그 다음에 96만 3,200원. 자, 이렇게 보조 부문비 배부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조 부문비 배부표 작성하는 것도 중요해요. 보조 부문비 배부표 작성하는 거.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시험 문제, 그러니까 뭐 필기고사, 지필고사에 나온다고 한다면 이 중에 일부분을 뚫어놓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거 한 칸을 이렇게 뚫어놓고 여기에 알맞은 금액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도 낼 수가 있고 수행평가에 나온다면 하나하나 전부 다 여러분들이 채워야 되는 형태로 아마 문제 출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분계 보세요. 자, 분계 틀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거는 암기하셔도 됩니다. 암기하셔도 되는데 일단 뭐가 뭐로 대체가 되는 거야? 보조 부문이 제조 부문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말을 바꾸면 보조 부문의 금액들을 쪼개서 제조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즉 보조 부문이 없어지면서 제조 부문이 늘어난다.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문 비용이라고 가정을 하면 비용은 차변에서 발생을 하죠. 그럴 때 얘네들이 없어진다,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줄어드는 거를 대변으로 생겨나는 걸 차변으로 보내면 되겠다. 자, 이 간단한 여러분들 뭐예요? 회계 분계의 8요소였나요? 그거 생각하시면 분계하는데 어느 계정 과목이 어느 위치로 가는지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없어지는 거, 줄어드는 거는 동력 부문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보조 부문비가 대변으로 오면 될 거예요. 수선 부문비.
그리고 생겨나는 건 뭐야? 절단 부문비하고 조립 부문비가 생겨나게 됩니다. 자, 문제는 금액이에요. 금액인데, 자, 일단 금액은 얘네들 있죠? 여기서 말하는 얘네들. 원래 처음부터 발생했던 자기 부문 발생액이 일로 오는 겁니다. 맞죠? 지금 우리가 위에 보조 부문비 배부표에서 쪼갰던 금액이 뭐야? 이 두 개였잖아요. 그래서 동력 부문비 25만 8천 원과 수선 부문비 15만 원을 쪼개서 각각의 절단과 조립으로 보내주는 건데, 자, 보내는 건 어떻게? 여기 쪼갰던 얘네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절단 부분에 들어가는 거, 조립 부분에 들어가는 거. 각각 이 두 개의 합계 금액을 어디로? 여기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계산하는 것까지는 잘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분계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금액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계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잘해요. 대변 과목, 대변 계정 과목까지는 잘 작성을 하고 금액도 잘 쓰는데, 항상 차변 이 부분을 쓸 때 좀 많이 어려워들 하더라고요. 근데 어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쪼개서 보낸 거, 새로 생겨나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분계할 때 없어지는 대신에 늘어나는 대체 분계가 일어날 때 대체 분계에 사용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단 부문비는 얼마가 들어오느냐? 24만 4,800원. 이 24만 4,800원에는 뭐가 포함된 거야? 동력에서 온 것과 수선에서 온 게 같이 포함이 된 거죠. 요거 두 개니까. 자, 마찬가지로 조립 부문 두 개 더하면 16만 3,200원이 되겠습니다. 더해보시면 금액이 양쪽이 똑같아야 되겠죠? 똑같으면은 분계가 잘 된 거예요. 계산도 잘 된 거고, 이거 두 개 더하면 40만 8천 원이고, 이거 두 개 더해도,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40만 8천 원, 이거 두 개 더해도 40만 8천 원. 동일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조 부문비 배부표를 작성을 하실 때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거를 나눠주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요. 금액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하는 방법도 달라진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배부법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뭐 뒤에 이제 단계 배부법이나 아니면은 이제 상호 배부법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할 게 많은데, 오히려 직접 배부법, 오히려 상호 배부법도 연립방정식만 풀 수 있으면 그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요. 일단은 이 직접 배부법에 해당하는 지금 풀었던 이 2번 문제를 좀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계산하는 것도 키포인트라고 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요. 이렇게 길게 써 있으면 오히려 더 복잡할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체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잘 확인을 해 보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5번을 한번 풀어볼 거예요. 저 바로 전에 직접배부법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직접배부법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직접배부법이라고 하는 거는 보조부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도 같은 방법으로 문제풀이를 해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했던 대로 합계 부분을 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동력 같은 경우는 2,500인데 2,500kW인데 이 보조 부분끼리의 용역수수 관계를 무시한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전체가 2만 kW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좀 잘못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책은 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파일이 조금 된 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가 동력 부문 밑에
킬로와트 퍼 아워라고 나와 있죠. 이게 아니라 여기는 수선 부문입니다. 수선 부문으로 수정을 해주시고 수선 부문으로 해주시고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선 부문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좀 수정을 해보면 50시간이 필요가 없고 전체 250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보조 부문 배부표를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자기 부문 발생액, 자기 부문 발생액. 글씨가 좀 이상한데 그래도 알아는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조 부문비 배부액, 그 다음에 여기는 동력 부문비, 수선 부문비, 마지막은 합계. 자, 이렇게 비목을 적어주시고 배부 기준은 동력하고 수선에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력 같은 경우는 킬로와트 퍼 아워, 수선 부문은 시간으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배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를 해볼 건데 배부하기 전에 자기 부문 발생액부터 적어보죠. 자기 부문 발생액 같은 경우는 절단은 28만원. 이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 이거를 그대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접이라고 나왔죠. 여기는 용접이고 여기는 조립으로 나왔는데 뭐로 하든 상관없지만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를 조립으로 바꾸죠. 조립으로 바꾸고 여기를 17만원. 그 다음 총 합계는 45만원. 자, 여기도 합계 먼저 쓸까요? 합계 8만원과 6만원. 총 합계 금액 59만원. 합계를 먼저 써놓고서 합시다. 자, 배부를 해볼게요. 자, 배부는 전 시간에 했던, 그러니까 전에 했던 것처럼 절단 부분, 그러니까 동력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력 전체 2만 분의 절단으로 들어간 게 만이죠. 곱하기 금액 8만원 하면 4만원이 나옵니다. 조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10,000kW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정확히 절반으로 딱딱 4만원씩 나눠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선 부문비. 자, 수선은 전체 250시간 분의 250시간 분의 조금 여기다 쓸게요. 이 위쪽에다가 전체 250시간 분의 절단으로 들어가는 게 150시간, 그리고 수선 부문비의 금액은 6만원 해서 비율을 따져보는 겁니다.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얘가 36,000원이 나오네요. 36,000원 36,000원 맞겠죠? 5분의 3이니까 네, 맞습니다. 36,000원. 그러면 조립으로 들어가는 건 24,000원이겠네요. 자, 합계 금액. 이 합계 금액은 세로줄. 요거를 자, 세로줄에 있는 합계 금액을 더해 주도록 합시다. 더하게 되면 35만 6천원, 그리고 얘는 23만 4천원이 돼요. 23만 4천원. 이거에 대해서 원래는 분계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배부표만 작성을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건데요. 이거 분계까지 해볼게요. 요 밑에 부분에다가 분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계를 하게 되면 이 차변에는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가 생겨나고 뭐가 없어지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단 부문비, 그리고 조립 부문비, 그리고 대변에는 없어지는 거, 없어진다기보다는 이제 쪼개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동력 부문비, 그리고 수선 부문비가 옵니다.
예, 동력부문비 같은 경우는 대변에 오는 동력부문비, 수선부문비 같은 경우는 자기 부문 발생액을 적어준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각각 8만 원과 그리고 6만 원이 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금액들을 쪼개서 이쪽으로 배분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어디야? 여기 요 부분. 자, 이 네모 칸친 부분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단 부문비로 배부가 되는 거는 4만 원과 3만 6천 원인 7만 6천 원. 그리고 조립으로 배부가 되는 거는 6만 4천 원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전 시간에 했던 거랑 같은 방법인 직접 배부법으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직접 배부법 같은 경우는 용역수수 관계, 보조부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에 이 합계, 요 합계죠. 요 합계를 새롭게 바꿔주는 작업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실 때 자기 보조부문비 배부표를 작성을 하실 때 비목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부문 발생액 작성해 주시고 기재해 주시고 계산하는 거, 자 계산하는 방법 여기 있고요. 또 하나 어딨죠? 위에 이거. 자 이런 식으로 자기 부문 발생액 비율을 나눠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부문 발생액이 각각 그러니까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그 금액들이 절단과 조립으로 어떤 비율을 가지고서 배부가 되느냐, 그거를 따져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만 하시죠? 이제 뒤에 나오는 단계나 이제 상호배부법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해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거는 똑같은데 다만 이제 사전 작업이 조금 길어지는 거겠죠. 얘는 사전 작업이라고 해봤자 여기 나와 있는 합계 금액만 바꿔주는 것 뿐인데 이제 단계 배부법이나 상호 배부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문제풀이를 해주시면 되고 혹시라도 선생님이 하는 와중에 뭐 계산이 틀렸다거나 금액이 틀렸다거나 그런 것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행평가 얘기도 했었죠. 아직 이제 1회 수행평가 본 지 얼마 안 됐지만 다음 2회차 수행평가를 볼 때는 이 부분이 포함이 될 거고 직접 배부법 쪽으로 좀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 다른 부분도 뭐 상호나 단계 배부법 같은 경우는 우리 필기고사에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은 수행평가에 들어가는 이 직접 배부법 이라도 지금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곧 있을 6월 아마 셋째 주, 넷째 주쯤 되지 않을까요? 그때 보게 될 수행평가에서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회 수행평가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해서 여기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2회 때도 마찬가지로 1회 때처럼 어디서 어떻게 낼 거다라고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일단 공부해 주시고 잘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옹클 첫 시간은 이렇게 직접 배부법 문제풀이로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단계 배부법 문제풀이 하는 것으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